이번 시간은 페이지 19페이지 건축 구조의 분류 파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가 22의 기출 문제가 됩니다.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종합 문제죠.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1번에 커튼홀에 대해서 다루겠죠. 자, 커튼홀은 이것을 항상 명심하시면 됩니다. 커튼과 같은 월벽입니다. 과거에는 비내력벽을 전체를 의미했지만 지금 현재는 자, 공장에서 생산된 부재로 조립하는 외벽입니다. 외벽을 커튼홀이라고 합니다. 명심해 둘 것. 그리고 이 커튼홀은 비내력벽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상부 하중을 분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조적구조. 자, 조적구조 또는 조적식 구조 또는 조적조 이렇게 세 가지로 칭할 수 있죠. 줄여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적구조는 자, 이런 벽돌이나 이런 블록 개념, ALC 쪽이나 아니면 이런 돌석재를 자, 이 조적은 항상 기본을 잡아야 될 것이 이거죠. 조적구조는 이런 개체, 이런 벽돌이나 이런 블록, 돌 같은 걸 갖다가 이것을 이 결합재를 사용해야 되죠. 결합재 또는 접착재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접착재료. 그래서 결합재로 쌓아 올려서 구성한 거죠. 예. 쌓아 올린 형태의 올린 구조가 바로 조적 구조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합재로 대표적으로 모르타르를 사용을 하는 겁니까? 모르타르. 이것을 사용해서 쌓아 올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2번 개념이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에 강구조 있죠? 강구조라는 것은 철골 구조를 강구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각종 현강이나 강간을 이것을 볼트나 리벳 저는 고력 볼트 용접동으로 접합하는 방법이 우리가 강구조였죠. 그리고 4번에 보면 기초는 건물의 하중을 집안에 안전하게 전달하는 구조 부분을 우리가 기초라고 정의하죠. 그리고 5번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철근하고 콘크리트 일체로 만든 형태 결합해서 만든 구조로서 철근이 인장력, 콘크리트가 압축력을 부담하도록 설계한 것이 철근 콘크리트죠.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가 우리가 다루었던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구조가 굉장히 종류가 많죠. 그것을 특징을 딱딱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특히 1번 개념은 앞으로 커튼홀은 항상 기억하세요. 비내력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부 하중을 분담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문제 건축 구조의 분류로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가구식 구조, 목구조 연관성 있죠? 자, 보통 목구조하고 철골 구조가 가구식 구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구식 구조는 건식 구조에 해당이 되죠. 1번은 옳은 지문이고, 그 다음에 섭식 구조, 철골 구조. 자, 섭식 구조라는 것은 물을 사용하는 공정을 가진 것을 무엇이라 한다? 습식 구조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철골 구조는 가구식 구조로서 건식 구조에 해당이 됐죠. 그래서 2번 지문은 X입니다. 자, 3번에 건식 구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자, 콘크리트는 습식 구조가 될 수밖에 없죠. 물을 사용하는 공정을 가진 거다. 그래서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일체식 구조이면서 습식 구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4번 가구식 구조. 자, 가구식 구조는 철골 구조나 목구조, 나무 구조가 가구식 구조였죠. 현재 여기 보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일체식 구조죠. 일체식 구조이면서 습식, 물을 사용하는 공정을 가진 습식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건식 구조. 벽돌 구조 아니요. 벽돌 구조는 조적식 구조이면서 습식 구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5번도 X. 그래서 2번은 1번 지문이 옳은 지문 형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를 보시면 자, 건축 구조의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의 라멘 구조. 자, 라멘 구조는 기둥과 포가 강접합되어 있는 것이 라멘 구조죠. 그래서 3번의 1번 지문에서 라멘 구조. 그래서 라멘 구조를 우리가 골조 구조라고도 표현하죠. 골조 구조, 라멘 구조 또는 골조 구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라멘 구조의 경우는 알아두실 것이 이 라멘 구조는 그래서 이제 강접합이면서 자, 강접합 개념이 되면서 정리하실 것이 바로 이 개념이 되죠. 그리고 얘는 포는 고정단입니다. 기둥의 고정단으로 설계를 해놨죠. 고정단이 된다는 점을 명심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의 트러스 구조는 가늘고 긴 부재를 핀접합해서 삼각형 형상으로 만들기 트러스 구조죠. 그러면 트러스 구조 하면 기억하실 것이 트러스 구조는 삼각형을 기억하시고 삼각형으로 조립한 거죠. 삼각형. 그리고 접합은 핀접합이라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트러스 구조는 부재가 축방향력만 받도록 하면 된다. 부재가 축방향력. 축방향력은 우리가 인장력하고 압축력을 축방향력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받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단력이나 또 힘 모멘트를 받으면 아니 됩니다. 그 점을 정확히 학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플랫슬래브 구조 나오죠. 3번에 플랫슬래브. 자, 이 플랫슬래브 구조 하면 기억하실 것이 무량판 구조죠. 없을 무자 보량자, 무량판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무량판 구조로서, 자, 이 무량판 구조로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얘는 포를 설계를 하지 않는다. 포를 설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슬래브의 하중을 직접 기둥으로 전달하는 구조가 플랫슬래브 무량판 구조였다. 이것을 기억을 해 놓으시면, 그 3번 포가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3번은 X가 됩니다. 그리고 플랫슬래브 구조는 지판과 주두가 보강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4번에 아치 구조는 압축력으로 전달하는 게 아치 구조죠. 아치 구조는 인장력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아치 구조는 압축력, 힘의 전달을 압축력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치 구조였죠. 그래서 특히 아치 하부에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내력벽식 구조, 내력벽과 바닥판에 의해서 하중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내력벽식 구조는 우리가 정리하실 것이 얘는 기둥과 포를 설계를 하지 않는 거죠. 기둥과 포를 설계하지 않고 벽체와 바닥판으로 설계한 구조가 내력벽식 구조 또는 전단벽식 구조, 벽식 구조 이렇게 칭했습니다. 정확히 이해해 두시면 되고, 특히 이 벽이 수평하중하고 수직하중을 다 분담해 주는 구조의 개념이 된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측면 봐두시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그 밑에 해설 보시면 구조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나죠. 전반적으로 해놓으세요. 지문을 막 뺄 겁니다. 같은 패턴으로 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시험은 시설계는 방향성이 계속 변하니까 그에 대한 준비를 하시면 돼요. 동일한 패턴이 잘 없죠. 시설계는 동일한 패턴으로 잘 안 냅니다. 그래서 앞전 22회 때도 황당하게 지문을 빼내는 거죠. 그런 거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그 해설의 구조도 다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속하지 않는 게 낫죠. 자, 주요 구조부는 6가지죠. 그래서 내력벽, 포, 지붕틀, 바닥, 주계단, 기둥이 주요 구조부 6가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5계계단, 주계단은 해당되지만 5계계단은 주요 구조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점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그냥 바닥은 주요 구조부입니다. 그런데
하치 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보는 주요 구조부에 속합니다. 그런데 작은 보는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그 점을 정확히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문제 보시면 건축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1번에 일체식 구조 나왔습니다. 자, 일체식 구조는 정구조체를 일체로 만든 거로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하고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일체식 구조였죠. 그리고 일체식 구조는 강접합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탓에서 접합부가 강하게 접합돼서 못 움직이죠. 그래서 일체적 거동을 움직이는 형태, 거동이 일체적 거동을 보여주는 것이 일체식 구조로서 두 개는 일체식 구조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물을 사용하는 무슨 구조? 습식 구조고 공사 기간이 길어요. 그것이 특징이죠. 그리고 무거워요. 자중이 무거운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2번 현수 구조는 구조물로 케이블로 매단 구조 형태가 현수 구조죠. 공간을 구성했기 때문에 케이블 내부에는 인장력이 작용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인장력이 작용하니까 내부에는 인장 응력이 지배적인 상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수 구조는 간단히 케이블로 매단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 내부에는 인장 응력이 지배적이다. 이 개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치 구조는 항상 기존 잡을 것이 바로 힘의 전달을 지압력, 압축력으로 전달한다 했죠. 그리고 아치 하부에는 인장력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벽식 구조. 자, 벽식 구조라는 것은 자, 철근 콘크리트 벽체, 보통 내력벽 또는 전단벽이라고 하죠. 그리고 바닥판을 갖다가 구성된 구조가 바로 벽식 구조의 개념이 되죠. 그런데 곡면판의 역학적 특성을 이용해서 외력을 면내 힘만으로 지지하고 구조로 불리한 힘 모멘트가 작용하지 않도록 한 것은 이것은 셀 구조의 특징이죠. 셀 구조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4번은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라멘 구조는 기둥과 포로 이전 골조가 건물의 하중을 지지하고 부재의 절점이 강접합으로 된 것이 바로 라멘 구조. 다르게 우리가 골조 구조 이렇게 칭했습니다. 정리를 정확히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6번 문제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내력벽 구조. 자중과 상부로부터 전달되는 수직 수평 하중을 벽체가 분담하도록 설계된 구조를 내력벽 구조 또는 전단벽식 구조 또는 벽식 구조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6번에 1번에서 제할 것은 그래서 여기에는 저것이 없다 해서 기둥하고 포를 설계를 안 해요. 내력벽식 구조에서는. 그다음에 기억했어요. 얘는 하중, 슬래브의 하중이 이제 하중이 슬래브에 떨어지면 슬래브의 하중이 바로 어디로 간다? 이게 벽체로 전달되는 거죠. 벽체로 바로 전달되는 것이 바로 벽식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2번에 가구식 구조는 가늘고 긴 부재를 접합해서 뼈대로 만든 구조로서 부재의 접합부에 따라서 구조의 강성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짜임새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짜임새. 특히 삼각형으로 짜여졌을 때 더 튼튼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안정적이에요. 가구식 구조는 삼각형일 때 가장 안정적인 구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일체식 구조는 라멘 구조라고도 하면서 기둥과 볼을 이동단에서 트였죠. 고정단이라 해서 고정단. 라멘 구조이라는 것은 고정단으로 설계된다는 점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라멘 구조 하면 명심하세요. 강접합이다. 그리고 고정단이다. 이걸 항상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조적식 구조는 벽돌이나 시멘트 블록 등을 접착제로 또는 결합제로 쌓아 만든 구조다 해서 맞는 지문이죠.
그런데 조적 구조는 주의할 것이 내진 구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조립식 구조는 부재를 규격화해서 미리 공장에서 생산 가공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태를 조립식 구조라고 하죠. 자, 그리고 7번 문제. 구조물의 응력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에 입체 트러스 구조는 주로 축방향으로 외력에 지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입체 트러스라는 것은 이거죠. 보통 트러스 구조도 삼각형으로 짜 맞춘 조립한 형태가 되죠. 그런데 입체 트러스는 3차원적으로 짜 맞춘 거죠. 그럼 보통 트러스 구조는 2차원적으로 삼각형으로 짜 맞춘 구조고 입체 트러스는 3차원적으로 우리가 짜 맞춘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축방향형만 받도록 한다 했죠. 그럼 부재가 축방향 응력의 외력에 대해서 저항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것은 여기는 전단력이나 힘 모멘트가 나오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라멘 구조는 주로 힘 모멘트하고 전단 응력 외력을 저항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겁니다. 힘 모멘트는 주철근이 분담을 하고 전단 응력은 기본적인 이거죠. 전단 보강근, 보통 전단 철근이라 하죠. 뭐 기둥에서는 띠철근이고 보에서는 늑근, 이런 것들이 그걸 분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의 셀 구조는 주로 면내 응력으로 외력에 저항을 하고 있죠. 셀 구조. 그래서 셀 구조는 뭐 조개 껍질이나 고등 껍질, 계란 껍질, 그 공면이 바로 셀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외력에 저항하는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4번의 현수 구조는 케이블에서 인장 응력이 지배적인 상태가 되도록 해준 구조가 자, 현수 구조죠. 그리고 5번의 아치 구조는 바로 축방력과 전단 응력으로 외력을 저항한다 해서 틀렸죠. 얘는 압축력으로만 힘을 전달하는 구조가 바로 아치 구조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자, 5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8번 문제 보시면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건 하죠. 먼저 1번 플랫 슬래브 구조. 자, 플랫 슬래브는 무량판 구조였죠. 또는 평바닥판 구조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보가 사용하지 않고 기둥에서 바닥에 하중을 직접 지지해 주는 것이 바로 플랫 슬래브 구조가 됩니다. 1번은 옳은 지문. 그런데 이제 플랫 슬래브 구조는 주의하실 것이 플랫은 라멘 구조하고 비교했을 때 라멘 구조보다 기본적으로 층 높이는 낮출 수 있죠. 볼을 사용 안 하다 보니까 층 높이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층 높이를 낮출 수 있는 실내 이용률은 좋아지겠죠. 그런데 문제 라멘 구조하고 비교했을 때 이 접합부 강성은 떨어져요. 접합부 강성은 약해집니다. 약해지고 라멘 구조보다 바닥판 두께는 두꺼워집니다. 바닥판 두께는 증가돼야 돼요. 이 특징을 간단히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2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인장에 관한 철근과 앞쪽에 콘크리트 일체에서 만든 일체 거동이 가능한 구조였죠. 그리고 프리캐스트 구조는 부재를 현장 이외장 제작해서 현장에 반입해서 조립하는 구조를 프리캐스트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적 구조는 벽돌이나 블록 재료를 모타로 같은 접착 쌓아 올린 구조는 되는데 내진 구조에 해당한다 해서 OX가 됩니다. 자, 조적 구조는 내진 구조가 될 수는 없죠. 얘는 내진의 가장 불리해요. 내진의 가장 불리한 구조가 조적적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의 철골 구조는 강구조라고 돼. 강제를 볼트나 용접 등의 접합으로 조립한 부재 또는 단일 현강을 이용한 구성하는 구조가 철골 구조, 강구조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9번 문제 보시면 자, 조립식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먼저 1번에 기계화된 시공으로 공기 단축이 가능하죠. 조립식 구조는
부재를 공장에서 생산해서 현장에서 뭐한다? 조립하는 형태다 보니까 기계화식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사람이 뭐 그 무거운 걸 다 들고 다닐 수는 없죠. 그리고 이번에 그 부직 공사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부재를 공장에 생산해서 조립하니까 고강도 콘크리트 부재를 사용할 수 있고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3번에 단위 부재 간의 접합부가 일체화가 되어 강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현장에서 조립하다 보니까 접합부 일체화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접합부의 강성이 라멘 구조에 비해서 떨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3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으로 공사비 절감할 수 있죠. 그런데 자재의 운반의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0번 문제 보시면 공면판이 지니는 역학적 특성을 응용한 구조에서로서 외력을 주로 공면 내역력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경량이고 내리 큰 구조물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셀 구조죠. 셀 구조. 그러면 1번의 트러스 구조는 부재를 삼각형으로 조립한 것이 트러스 구조였고, 커터널 구조는 공장 생산된 제품으로 외벽을 조립하는 벽을 커터널 구조였죠. 그리고 4번 케이블로 매단 구조가 현수 구조였고, 입체 트러스 구조는 선형 부재를 입체적으로 삼각형으로 조립한 게 입체 트러스 구조였죠. 그 다음에 11번 다음 중 대공간 또는 장스팬, 스팬이라는 것은 경간이라고 되죠. 스팬 또는 경간. 스팬이 이제 경간 개념이 돼요. 경간. 기둥과 기둥 중심 간의 거리를 경간 스팬이라고 하죠. 그래서 1번의 공기막 구조는 큰 공간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특히 공기막 구조일 때는 공기가 보통 압축력을 담당해요. 안에 풍선 기억하면 되잖아요. 풍선에 공기 압축력. 그리고 이제 막이 인장력을 부담하러 설계한 거예요. 인장력.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저거 나오죠. 그리고 자, 2번에 이제 입체 트러스, 입체 트러스 구조는 큰 공간을 얻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삼각형으로 조립한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셀 구조도 큰 공간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라멘 구조는 대공간을 얻을 수가 없죠. 장서반. 라멘 구조는 기둥보, 바닥판으로 구성된 게 라멘 구조죠. 그러면 보통 라멘 구조의 경제적인 간사이는 6m 전후밖에 안 돼요. 6m 전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공간을 얻을 수는 없죠. 라멘 구조의 이 경간이 스팬 개념이 이 경제적인 경간이 경제적 스판이 6m 전후밖에 안 돼요. 6m 전후 정도, 6m 정도밖에 안 돼. 그렇다 보니까 대공간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번 개념이 가장 부적합합니다. 케이블 구조 이런 건 큰 공간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시면 다음 커터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재료는 금속재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계 등 다양한 거 있죠. 여러분들 뭐 유리도 있을 거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2번에 커터널은 자중과 상부 커터널 하중을 담당한다 해서 틀렸습니다. 커터널은 내력벽이다, 비내력벽이다, 비내력벽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부 하중을 분담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커터널이 상부 하중을 분담하면 큰일 나죠. 예를 들어서 자, 제1롯데월드다. 그러면 1층 유리는 얼마나 튼튼해야 되겠습니까? 위에서 내려놔죠. 그래서 유리도 꽤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벼운 건 아니죠. 제1롯데월드 유리는 몇 톤인지는 모르겠고 63빌딩의 유리는 제가 몇 톤인지를 압니다. 한 장이 1.4톤짜리 유리거든요.
자, 그리고 3번에 보면 공기 단축 효과나 경량화, 가설 간략한 등이 왠가 하면 부재 외벽을 공장에서 생산해서 맞죠? 현장에서 기계화로 시공 조립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단축 효과 있죠? 그리고 콘크리트나 이런 벽돌로 벽을 쌓는 것보다는 경량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립하니까 기계화로 가설 공사가 간략화되는 거죠. 그리고 4번 용접이나 뭐 볼트 조임 등으로 구조물에 고정시키고 있죠. 그리고 5번에 내풍성, 수밀성, 기밀성, 차음성의 성능이 왠가 자 커튼홀은 무엇이다? 외벽을 공장 생산품으로 조립을 한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외벽에 대한 성능이죠. 내풍성 있어야죠. 수밀성 있어야 되죠. 그리고 기밀성 있어야죠. 뭐 바람 싹 들어오고 막 비 들어오고 막 이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밖에 소음이 들어오는 차단은 차음성이죠. 쉽게 외벽에 대한 차음성 필요하죠. 이것이 영향을 미쳐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 점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보시면 방화 구조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는 것. 자, 방화 구조는 하지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게 방화 구조죠. 그래서 그 14번에 내하 구조하고 헷갈리면 안 돼. 내하 구조는 하지 장시간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내하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내하 구조가 더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방화 구조는 하지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어서 그 먼저 1번에 보시면 철망 모르타르는 발음 두께가 2cm 이상이면 됩니다. 철망 모르 발음 두께는 2cm 이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2번에 성면 시멘트판, 스코판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는 해반죽 바른 거는 그래서 그런데 합계란 단어 2번, 3번은 합계가 나오잖아요. 재료의 두 개 합계. 합계가 나오는데 2번에서 3번 합계가 나오면 이때는 2.5cm 이상이 되시면 돼. 합계 두 합했을 때. 그 다음에 철망 모르타르 발랐을 때는 얼마다? 2cm 이상이 되시면 20mm가 되시면 되고 그리고 합계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때는 얼마다? 이건데 2.5cm가 되어주시면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번, 2번 방화 구조가 혹시나 나오게 되면 1번, 2번, 3번에서 답을 유도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망 모르타르면 2cm, 합계가 두 개, 재료가 두 개 나오면 그때는 우리가 2.5cm 이상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화 구조를 쓸 수 있었던 데가 이거네요. 가연성 도료 보관 장소. 자, 가연성 도료의 보관을 할 때 이렇게 했죠. 보통 기본적인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을 할 때는 내하 구조나 방화 구조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해서 가연성 도료를 보관할 수 있었죠. 창고로 쓸 수 있었잖아요. 그때 방화 구조, 내하 구조가 나오죠. 그리고 페이지 26페이지 보시면 14번 내하 구조는 장시간 하재에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내하 구조죠. 그런데 방화 구조는 장시간 견딜 수는 없죠. 그래서 내하 구조가 장시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바닥판의 두께는 최소 기준이 10cm, 바로 10cm 바로 저거죠. 100mm 이상이 되면 내하 구조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아파트의 슬래브 두께는 벽식 구조일 때 210mm 이상으로 설계한 21cm 이상이 그럼 내하 구조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라멘 구조일 땐 층간소음을 방지해 150mm 이상 설계한다 했죠. 층간소음. 그래서 보통 최근에 아파트 210mm 이상 설계. 그럼 내하 구조가 되는 거죠. 최소가 10cm 이상이니까. 맞죠?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벽의 경우 내하 구조. 이제 내하 구조는 벽체에 대해 벽은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벽은 철근 콘크리트 조일 때, 철근 콘크리트 조일 때는 이때는 똑같습니다. 10cm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벽의 경우 내하 구조이죠. 그런데 벽돌 조일 때는 틀려요. 벽돌일 때는 자 벽돌 조일 때는 19cm, 190mm,
이상이 돼야지 내하 구조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점 우리가 구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페이지 14번 1번 정답이 되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조금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다루고 다음 시간에 27페이지 기초구조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